안녕하세요. 정주원입니다. 오늘 파이널 핵심 정리 특강으로 만나는 날입니다. 선생님들하고 직접 대면으로 만나고 싶었는데 잘 아시듯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같이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직접 와서 오늘 이렇게 교재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학원으로 직접 나오시는 분에 한해서 직접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서 받아 가시고요. 사람들 많지 않을 때 와서 살짝 받아 가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가 알기로 이제 PDF 파일로 자료가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파이널 특강 해서 이 책은 이제 전공편이에요. 전공편. 제가 그래서 전공편만 지금 준비를 했고요. 우리 시험에서 전공편하고 또 크게 나누자면 개론편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80점 만점, 전체 전공 80점 만점에서 한 50점 이상 차지하는 게 이 오늘 보게 될 이 전공편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개론편으로도 선생님들 만날 수 있을 거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자, 우선 이 신의사예자라고 하는 5개 영역을 오늘은 이렇게 한 과목당 1시간씩 정말 초유의 사건이죠. 선생님들께서 한 학기 동안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과목, 그리고 학원에서도 한 이틀이나 혹은 또 길게는 한 3일에 걸쳐서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는 그 과목을 1시간에 한 50분 이내로 해서 한 과목씩 해서 5과목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영역인 신체운동 건강 영역부터 우리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역을 공부할 때는 선생님들께서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목표와 그 다음에 내용 범주 그리고 내용을 생각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교육 과정에서 말하는 목표, 내용 범주, 내용. 그래서 2019 개정 교육 과정은 교육 과정 자체도 대강화 되면서 내용 범주와 내용이 줄어들었잖아요. 이 정도는 진짜 자다가 누가 툭 건드리고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의 내용 범주가 뭐냐? 목표가 뭐냐? 그 내용 범주에 따른 내용이 뭐냐? 물어봤을 때 줄줄줄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이미 공부가 되셨어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의 큰 목표는 바로 이거죠. 신체 활동을 즐기는 것. 그래서 실내외에서 신체 활동을 즐기고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한다. 그래서 내용 범주가 이렇게 신체 활동 즐기기와 건강하게 생활하기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즐기기에 해당하는 목표가 이렇게 신체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기의 목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그리고 안전하게 생활하기의 목표는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많이 오시기로 이제 계획이 됐었던 거라서 오셨으면 아마 이렇게 큰 소리로 함께 입을 모아서 암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을 텐데 혼자 공부하시면서 소리내서 얘기해 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마음속으로라도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의 내용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한번 되뇌이고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 즐기기에는 또 이렇게 큰 4가지의 내용 범주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이동 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볼 이 내용이 제일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동운동, 비이동운동, 조작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종류로 시험 문제에 다양하게 나왔었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 건강하게 생활하기에 청결, 음식 관련, 그리고 유아들이기 때문에 휴식, 그리고 질병 예방, 올해 감염병 예방 관련이 문제가 과연 나올 것인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네, 초미의 관심사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루하루 바뀌지만 매뉴얼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문제 내기에 쉽지는 않을 텐데 어쨌든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질병 예방까지. 그 다음에 안전해서 유아들이기 때문에 안전한 놀이 그리고 TV, 컴퓨터,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기들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교통안전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까지 해서 이렇게 재난 및 사고 이렇게 전에는 사건, 사고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신체 운동 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공부하시면서 해설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목표 내용 범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부터 해서 각각의
내용 범주, 이 내용 이해에 따른 유아 경험의 실제.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선생님들이 제가 이제 또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전에는 해설서가 훨씬 더 양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올해 처음으로 바뀌면서 요 정도로 내용은 이거다. 내용 범죄에 따른 내용은 이건데 그 내용은 너희들 맘대로 이해하지 말고 이렇게 이해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까지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수강생분들께는 요 정도도 외워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달달까지는 아니어도 그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아 경험의 실제, 이거는 같이 연관해서 기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달달까지는 아니어도 안전하게 놀이 얘기하면 미끄럼틀 얘기하고 미끄럼틀에서의 약속 얼마든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이렇게 살짝 보고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 보기 좋게 번호를 그냥 1년 번호로 매겼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순서대로 겔라우가 제시한 운동 발달의 운동 단위. 그래서 겔라우는 이렇게 4단계로 선생님들 이제 이거 쫙쫙쫙 외우는 거죠. 그죠? 1단계 반사적 운동, 2단계 초보적 운동, 3단계 기본적 운동, 4단계 전문적 운동. 제일 먼저 반사적 운동이라고 하는 1단계에서 말하는 4가지 반사 반응. 그래서 빨기 반사, 방향 반사, 바빈스키 반사, 모로 반사, 파악 반사 5가지네요. 그래서 이 각자 이 반사 운동이 뭘 의미하는지는 알아두세요. 유아지만 이 영화에 해당되는 반사 운동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보적인 운동 단계, 출생에서 2세 영아들이죠. 그리고 3단계인 이 기본적 운동 단계, 2세 이후부터 7세죠. 그래서 유아들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 겔라우가 얘기할 때 이 기본적 운동 단계에서 이동 운동, 비이동 운동, 조작 운동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4단계 전문적 운동은 초등 이후다. 그래서 이 단계의 명칭은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죠. 자, 2번째는 동작의 기본 요소를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라반이라든지 퍼셀이라든지 뒤에 제가 수록을 해 놓기는 했는데 여러 학자들이 동작의 기본 요소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또 전에는 교육부 자료에서도 동작의 기본 요소를 제시해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워야 되나요? 학자별로 다 외워야 되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1페이지, 우리 교재 1페이지에 제시한 이 6가지 동작의 기본 요소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 두시고요. 각 학자들이 어떻게 분류를 해두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작의 기본 요소인 공간, 시간, 힘, 흐름, 신체, 관계. 그래서 이 직전 교육과정인 작년까지 적용되던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공간, 시간, 힘, 흐름이라고 하는 움직임의 요소를 제시를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교육과정에서 이런 말이 이제 빠질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아니어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잘 알고 계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 시간, 힘, 흐름, 신체와 관계에 대한 내용. 그래서 공간은 뭐 의미를 모르진 않겠지만 선생님들께서 공간 안에는 또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과 공유된 공간이 있죠.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혼자, 그래서 손을 쭉 뻗어서 닿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혼자 쓸 수 있는 그 공간을 개인적인 공간 혹은 자기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 쓰는 교실이라든지 유희실 전체 이런 것들을 공유된 공간 혹은 일반적인 공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더 잘 기억해 두시고요. 또 시간도 있고요. 3번째 힘 있습니다. 그리고 흐름과 신체와 관계도 딱 분류되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선생님들도 알겠지만 의미 자체는 선생님들이 읽어보시면 아세요. 그런데 그 개념에서 조금 더 세분화된 개념이라든지 강조되는 개념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관계도 문제로 오래전에, 아주는 아니지만 전에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신체 한 부분과
신체의 다른 부분, 뭐 어깨와 귀 이런 식의 관계. 그 다음에 신체 어느 부분과 물체. 그래서 도구를 손으로 잡고 공을 잡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친구와 손잡기 이런 것들. 그래서 요 세 가지 관계의 측면도 같이 잘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6가지 동작의 기본 요소의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 라바는 이런 식으로 신체, 공간, 시간, 힘, 관계 이렇게 구분을 해 두었다라는 것. 또 공간의 하위 요소에는 장소와 높낮이, 방향, 범위, 진로 등이 있다. 이렇게 하위 주제, 하위 요소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문제 푸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서도 뭐 예를 들면 공간의 요소에는 장소, 높낮이, 방향, 범위 등이 있는데 그거 말고 꼬불꼬불 뭐 위로 아래로 이거 뭐냐? 진로 혹은 경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요소에 따른 주제, 하위 요소 요걸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퍼즐은 동작의 구성 요소를 신체 인식과 공간 인식, 노력, 관계 등으로 구분을 해 두었고요. 또 5번째 길리움도 기본 동작 주제와 내용을 이렇게 구분해 놨다. 그래서 신체, 공간, 힘, 시간, 흐름 정도로만 제시가 돼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네 학자들이 제시한 기본 동작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제가 이제 교재 혹은 프린트물 2페이지 하반부에다가 기출됐던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두었어요. 2014년에 경로 그리고 관계에 관련된 거 2문제나 나왔었죠. 그리고 2017년에도 개인 공간과 관련된 것, 그리고 관계에 관련된 것, 그리고 올해 2020년에도 공간 지각, 공간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난이도 중하? 그쵸? 그래서 요 4가지. 근데 이제 암기하지 못하거나 헷갈려 버리면 그것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6가지 큰 기본 동작의 그 요소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학자에 따라 구분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번에는 이제 체력의 요소 및 개념을 실어 두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내용 범주에 따른 내용이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체력의 요소,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각 요소 그리고 그 개념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암기를 해 두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력과 근지구력. 그래서 최대한 힘을 발산할 수 있는, 반복해서 힘을 낼 수 있는 능력. 심장폐지구력도, 심폐지구력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3가지는 그냥 지구력으로 묶어도 괜찮아요. 근력하고 근지구력은 나눌 수 있겠지만 이렇게 근지구력과 심폐지구력은 그냥 묶어서 지구력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 요 밑에 거는 다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암기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데 유연성은 관절의 뻣뻣함이 없이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평형성은 몸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그래서 움직이거나 정지한 상태 즉 이동 운동으로도 가능하고 비이동 운동으로도 가능한 거죠. 평형성 그리고 민첩성 몸을 신속하게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 그리고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최대한의 힘을 발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협응성은 신체의 감각기관과 신체의 이제 협응, 조화. 이게 이제 협응성 되겠습니다. 밑에 체크해드린 것처럼 2013년 출시 때 민첩성, 유연성, 14년에 지구력 평형성, 19년에 순발력과 또 출시 때도 민첩성, 순발력 다 문제로 출제됐었어요. 협응성 여기에는 안 나온 것 같지만 기억나시죠? 공을 가슴으로 받고 발로 받고 이거 어디가 협응된 거냐 그래서 협응성을 쓰도록 한 건 아니지만 신체의 어느 부분과 협응했는지를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관련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체력 요소와 관련된 내용도 난이도로 따지면 꼭 난이도로 따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를 우리가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체력 요소 이 내용까지 실어드렸으니까 같이 외우세요. 외워두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꼭 외워야 됩니다. 빳빳함 없이 뭐 몸을 신속하게 이런 말들이 다
키워드예요. 자, 계속해서 비이동 동작, 제자리 운동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교육 과정마다 선생님들 이제 좀 오래 공부했거나 또 지난 교육 과정을 공부했던 분들은 아실 텐데, 같은 비이동 운동도 비이동 운동, 비이동 동작, 제자리 운동 표현이 다양해요. 근데 같은 의미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문제로 나와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비이동 동작, 제자리 동작은 2007이니까 전이네요, 벌써. 그때 교육과정에 나왔었죠. 몸의 한 축을 중심으로 이동하지 않고 하는 동작. 그래서 발이든 엉덩이든 어느 한 부분이라도 바닥에 닿아 있어야 돼요. 어디든 벽에 닿아 있든지 바닥에 닿아 있든지. 자, 그래서 구부리기, 뻗기, 꼬기, 회전하기, 흔들기, 지탱하기, 밀기, 당기기. 이제 교육과정에서 제시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균형 잡기와 피하기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3페이지에 앞서 이 비이동 동작의 뜻도 제시되어 있어요. 지탱하기였나요?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바로 넘기시면 이동 동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이름이 없지만 말 그대로 몸을 움직이면서, 그래서 발도 띄어서 왔다 갔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동 동작이라 한다. 그래서 걷기, 달리기, 뛰어넘기, 뛰기, 안감질, 갤로핑, 미끄러지기, 스키핑, 오르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4페이지의 그 내용을 같이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 이미 다 풀어보시고 분석도 다 해보셨겠지만 운동을 글로 배우듯이 말로 막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한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뭐 앞으로 뻗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서 숙지를 해두시고, 제가 또 이거 공부할 때 선생님들한테 강조드리는 게, 해보세요, 직접. 걷기에 써 있는 대로 몸을 움직여봐. 그러면 약간 표현이 미숙하거나 조금 다르구나 이런 것도 느끼겠지만 그만큼 체득이 잘 됩니다. 그래서 뛰어넘기와 그 다음에 뛰기, 점핑이나 그 다음에 호핑, 갤로핑 이런 것들은 다 문제로 나왔었죠. 직접도 나왔지만 지문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르기도 마찬가지네요. 자, 그 다음에 조작적 동작입니다. 조작적 동작은 비이동 동작과 이동 동작이 맨손으로 하는 운동이었다면, 이것은 뭔가 들고죠. 그래서 뭔가를 선생님들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공을 떠올리면 제일 좋아요. 유치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 손쉽게 활동할 수 있는 체육 도구잖아요. 던지기, 받기, 차기, 공 되받아치기나 공 튀기기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 팔과 손을 사용하여 공을 공중으로 물체를 날려보내는 동작. 막 이렇게 글로 체육이 써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뭐 굴리기도 마찬가지로 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던지기, 받기, 차기, 굴리기, 공 굴리기 이런 것도 같이 밑에다가 6번으로 적어두세요. 공 굴리기. 자, 5페이지 상반부에 비이동 동작, 이동 동작, 조작 동작과 관련된 기출되었던 내용들을 메모로 적어 두었어요. 그래서 기출 분석하신 분들 이거 있었지 하고 이렇게 2번이나 나왔구나, 3번이나 나왔구나 이렇게 한눈에 좀 선생님들이 확인하시라는 의미로 제시해 드린 거라서 그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아직도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우리 문제 한 번 나왔다고 안 나오지 않고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계속해서 10번. 이거는 이제 유아 동작 교육 프로그램 교수 학습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유아들과 함께 신체 활동을 할 때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영역이 신체 운동 건강 영역이지만,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서도 유아들이 몸을 움직이지만 어디서? 그쵸? 예술 경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음악, 움직임과 춤, 미술, 극놀이 이렇게 해서 움직임과 춤이 예술 영역에서도 활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서 다 볼 수가 있는데 중복돼요. 그래서 뭐 어느 한쪽에서 공부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이 이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서 보는 이 동작 교육이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한 기본 동작 위주라면, 예술 경험 영역은
그죠? 창의적인 신체 표현을 위한 활동이 되겠죠. 유치원에서 아무리 창의적인 신체 활동을 강조해도 먼저 기초 체력과 관련되는 활동이 있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유아를 위한 동작 교육은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제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이렇게 구분을 해 둡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극단적으로 나눌 수 있지만, 직접적인, 즉 교사 주도적인 방법이 있고요. 안내 발견적인, 즉 교사가 안내하는 교사 안내적인 방법이 있고, 교사가 아닌 유아가 주도하는 탐색적인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방법, 교사 주도적인 방법에서 가장 포인트는 이거죠.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앞구르기, 뜀틀 넘기, 유아들 합니다.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선생님이 말로 설명도 해주지만 이렇게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여서 발을 뻥 차면서 몸을 앞으로 움직이는 거야. 앞구르기. 그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적인 시범이 반드시 필요한 활동이 바로 직접적인 방법, 교사 주도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내 발견적, 즉 교사 안내적인 방법은 답정너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교사가 마음속에 이제 있어 가지고 이 유아들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이루어야겠구나라는 게 있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유아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일련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제를 결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게 안내 발견적, 교사 안내적인 방법이고, 셋째는 유아 주도적인 방법이다. 즉 탐색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유아들한테 어떤 주제도 유아들이 직접 찾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과제를 소개를 했다면 유아들이 자기들만의 해답을 찾아서, 답이 10개, 100개 다 달라요.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할시와 포터라는 사람이 여기 이제 내용에 있지만, 뒤에도 또 나오지만, 이 할시와 포터라는 사람이 이 탐색적인 방법, 탐색법은 4단계를 거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죠. 1단계는 문제를 설정하고, 두 번째 유아에 의한 실험이 이루어진 다음에, 셋째 관찰과 평가를 하고, 넷째 평가를 통해 획득된 내용을 추가 연습하는 요 4단계가 기본적인 절차다. 기억해 두세요. 문제 나왔지만 또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2016년에 나왔었네요. 그쵸? 밑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더 진하게 해드리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요 방법들은 계속 수시로 문제로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제시를 해놨는데, 유아 동작 교육의 교수 방법 11번에 맨 처음에 라바는 이것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신체적 접근과 극적 접근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기초 체력과 기본 운동 능력을 기르기 위한 활동이 신체적 접근이라면, 내용적인 요소, 극적인 요소가 포함된 창의적인 요소도 포함되겠죠. 예술적인 요소도 포함되고, 그런 것들을 극적 접근이다라고 이 2가지로 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슬레이터라는 사람도 교사 유아 상호 주도적인 방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 4단계를 제시를 해 두었어요. 제가 할시와 포터가 나왔기 때문에 슬레이터의 교사 유아 상호주도 얼마나 줘야 내용도, 그래서 이것도 혹시 문제로 나올 수 있다, 충분히 문제화할 수 있다, 알아두십사 했습니다. 1단계 도입 단계, 그 다음에 움직임을 익히고 창의적인 표현 단계를 거쳐서 평가 단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아직 문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금 본 내용이고요. 할시와 포터의 동작 탐색법 4가지 단계입니다. 이거 혹시 모르시면, 제가 설명도 각각 넣어드렸는데, 이거 혹시 모르시겠으면 기출문제를 펴보세요. 기출문제에 아주 그냥 충실하게 이 이론이 사례 안에 제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는 성역할 관련입니다. 그래, 성역할도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갖고 이제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서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젠더라는 개념으로 해서 사회관계 영역에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이것도 공부를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좀 볼게요. 자,
전통적인 성역할의 사회와 가정에 관해서 정신분석학에서 사회학습이론에서 인지학습이론에서 이렇게 제시를 해두었어요. 제가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이론에서 이런 기본적인 발달 이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면 그 발달 이론만 명확하게 알아두면 체육에, 음악에, 부모교육에, 예술에 다 적용이 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성역할도 마찬가지로 정신분석 이론은 뭐예요? 동일시죠. 보모를 동일시하면서 성역할이 내면화된다. 사회학습 이론, 강화 모델이에요. 직접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게 사회학습 이론에서 얘기하는 내용. 그 다음에 인지학습은 이제 인지발달처럼 똑같이 자신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개념화하게 되는 것이다. 인지발달과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역할이고요. 13번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로 여러 번 나왔던 부분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탐구 영역, 사회관계 영역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성역할 고정관념의 개념, 그리고 또 반대되는 개념인 양성평등 교육 같이 명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이나 남성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이나 특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신념이다. 그래서 이제 남성, 여성 각각에 대해서 적절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되는 기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아이들은 쌓기놀이 영역에서만 놀고 여자아이들은 역할놀이 영역에서만 놀고 이제 그 영역 안에 모든 놀이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제시되어 있는 거죠. 남자가 무슨 그렇게 하냐? 치마를 입냐? 이제 시험 문제 사례에 나왔던 부분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 성역할 고정관념이 이제 최근 문제시 되면서 이게 양성평등 교육을 통해서 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좀 깨줘야 된다. 이런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동등한 인권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다. 그래서 성인지 훈련, 그래서 요즘 성인지 훈련, 감수성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성평등 교육이라는 요 개념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양성평등 교육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14번에 유아들의 성역할 습득 과정을 선생님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순서죠. 가장 어린 유아들은 남녀를 구분하는 정도인 성 정체성의 단계. 그 다음에 여자는 계속 여자로, 남자는 계속 남자로 자란다. 성 안정성. 그 다음에 옷이나 외모로 성이 바뀌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머리를 길어도 너는 남자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빡빡 밀어도 여자고 머리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외모가 바뀌어도 자신의 성이 평생 불변한다. 성항상성. 연령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암기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15번째는 이 새로운 성역할 발달 이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사람이 양성성이라는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죠.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이루는 내용 중에 바람직한 여성적 특성, 바람직한 남성적 특성이 있잖아. 그거 둘 다 취해서 결합돼서 공존되는 거. 그게 양성성이야 라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성성도 발달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7페이지에 요거는 선생님들이 자주 봤던 내용은 아닐 테니까 한 번 더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다 해서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양성성 발달 이론의 블록이 제시한 발달 단계의 특징들, 해프너가 제시한 내용들, 성역할 초월 이론으로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결과적으로 4번째 성별 도식 이론도 있는데 뱀이 아까 양성성을 얘기하면서 성별 도식 이론에는 일반 도식과 고유 도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일반 도식이고 개인이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성역할 고유 도식이다. 이렇게 성도식 이론 안에서 제시하는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2017-2018학년도에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16번째로는 안전교육입니다. 7대 안전.
각각 책 한 권씩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보셨던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 사례로 나와요. 사례로. 그래서 모든 사례를 선생님들이 예, 만들 수 있고 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 자체를 뭐 만들거나 새로 생각해 놓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영역에서 7대 안전이라고 하는 7대 영역에서 강조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좀 꼼꼼히 봐두실 필요는 있겠어요. 그래서 생활 안전에 그리고 또 요번에 최근에 2020년이잖아요. 이 각 7개 영역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 정도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안전에서는 여기는 없는데 생활안전에서는 승강기, 엘리베이터,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구명조끼, 물놀이, 뭐 미끄럼틀, 식중독, 음식, 현장학습의 안전 정말 유치원에서 아주 밀접하게 관계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또 교통안전에서는 교통 표지판, 문제로 단골로 나오는 표지판들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컬러로 반드시 보셔서 파란색, 빨간색 있죠? 그래서 바탕색이 어떤지, 모양이 어떤지, 하라는 건지, 하지 말라는 건지, 조심하라는 건지, 그죠? 주의 표지하고, 그 다음에 금지 표지하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라고 하는 지시 표지.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표지판은 좀 잘 봐두세요. 문제로 여러 번 나왔었어요. 특히 자전거 관련, 도로 횡단 관련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요거는 이제 언어 폭력, 따돌림 그리고 아동 학대하고 가정 폭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같이. 그래서 여기 폭력 예방 및 신변 보호 요거 볼 때 아동 학대 관련된 예방 매뉴얼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내용들 계속해서 잘 보십시오. 올해 상반기에 굵직한 사건들이 또 아동 학대와 관련돼서 있었죠. 의령? 창녕? 하여간 학대당하던 아이가 탈출해서 뭐 이제 그렇게 사회적으로 큰 이제 이슈가 됐던 일도 있었는데 아동 학대 예방은 계속해서 문제로 제시가 될 거예요. 중요한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폭력 예방 신변 보호 볼 때 아동 학대 예방과 관련해서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그래서 뭐 약물, 담배, 술, 인터넷, 스마트폰 이 정도인데 유아들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이제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런 것도 좀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난안전 5번째. 그래서 화재, 비상구, 비상대피로, 연기, 폭발사고, 홍수, 태풍, 지진 요즘에 그죠? 한파, 폭염까지 이 재난 안전까지 해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조금 더 많이 있는 주제 중심으로 해서 꼭 한 번씩 숙지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 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내용 고르는 문제로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혹은 잘못된 걸 찾아서 고치는 정도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직업안전 유치원에서의 일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일터에서의 안전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조금 거리가 있다면 이 응급처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응급처치 자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119에 신고하는 것, 손 씻기 감염병도 응급처치에 같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기도 폐쇄라든지 상처, 출혈, 물림, 쏘임, 화상, 눈 손상, 귀, 물놀이 안전, 염좌, 골절. 그래서 골절이 맨 뒤에 있지만 유치원에서 어떻게 보면 빈도수로 보면 가장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유아들 이제 손가락을 삐든지 뭐 어디든 골절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또 골절 관련된 문제들이 비교적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기출문제 쫙 아주 많죠. 그래서 2014학년도부터 2019 추시까지 해서 골절, 사고 보고서, 자전거 전용도로나 어린이 보호, 보행자 전용도로와 관련된 표지판, 자전거 규칙, 화상 그리고 수두와 관련된 또 손가락 골절과 관련된
감염병까지 해서 아주 주제별로 문제가 여러 개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16번 해가지고 7대 영역의 제목과 하위 주제 정도만 수록을 해두었지만 내가 정말 안전교육 잘 모른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라도 빠르게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찾아서 보시는 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17번에 16번이 아니라 17번이죠.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부록에 요 5가지로 구분이 되면서 실시 주기와 총 시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계속 외우시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문제로 나왔었죠. 2019 출시 때 나왔네요. 자, 아까 봤던 7대 안전하고 이 구분이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7대 안전은 7대 안전으로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5가지 안전교육의 명칭은 좀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6개월에 한 번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라는 거죠. 성폭력 예방교육은 성교육은 이 연간 8시간 이상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문제로도 나왔던 부분들이라서 잘 기억을 해두시고 실종 유괴 예방 방지 교육도 3개월에 1회 연간 10시간 이상 그리고 감염병 및 약물 오용 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교육도 3개월에 1회 이상이고 연간 10시간 이상 재난대비 안전교육 문제로 나왔었죠. 재난대비 교육이라고 쓰신 분들 틀렸어요. 재난대비 안전교육이라고 써야 돼요. 명칭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6개월에 1회 이상이고 연간 6시간 이상. 그리고 교통안전교육으로 2개월에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5가지 구분 실시 주기와 총 교육 시간을 암기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신체운동 건강 영역은 제가 자료는 이 정도만 제시를 해드렸는데 아까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도 꼭 같이 봐두셔야 되겠고요. 감염병 대응 매뉴얼도 유치원에 재작년에 한 2, 3년 전에 제시가 됐었죠. 이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감염병이 혹시 생기면 이렇게 심각 단계까지 해서 4단계로 구분이 되고 어떻게 처치를 하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 격리하고 그 다음에 교실 환기하고 소독하고 이게 문제로 2019 출시 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나왔던 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잘 봐두시고 최근에 혹시 이제 바뀌고 이제 그런 부분도 주의 깊게 좀 잘 봐두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조금 빠졌다 다시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제 급간식 운영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 그거 같은 경우에는 딱 암기하기보다 틀린 부분을 좀 고칠 수 있게 봐두시는 게 훨씬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에 미세먼지 관련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적으로 같이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신체운동 건강 영역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 내용 범주에 따라서 즐겁게 신체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것,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 관련해서 중요한 이론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은 선생님 꼭 다 암기하시고요. 추가로 더 공부하세요. 신체운동 건강 영역 마치겠습니다.